얘가 순회중 다닐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자기가 바보처럼 자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틀리는 게 똑같아요.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지문 암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문 암기가 꼭 되지 않아도 실력이 있으면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사실 지문 암기는 이제 지문 암기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깡으로 암기하는 게 있어요. 눈 감고 주주 외우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그 구문을 미리 준비해 주거든요. 구문을 자꾸 공부하면서 그 쓰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게 있고 솔직히 이런 문장에서 human are extraordinary large 이 문장을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고3 때는 그 EBS 책 한 권 이 정도 되는 책 한 권이 이게 다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외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한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시험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암기 지금 이 학생이 암기라는 부분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문제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걸 나올 줄 알고 있었대요, 본인도. 그런데 왜 자기가 이걸 틀렸는지 너무 바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괴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자기가 이제 100점을 못 맞으니까 계속 보니까 계속 96, 뭐 한 90점 중반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근데 6월 모의고사는 또 100점을 맞았어요. 그거는 당연히 100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11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11월 모의고사 때 1학년이니까 1학년이죠. 11월 모의고사 때 설마 96점이 나와도 얘는 수능 때는 1등급이 나와요.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앞으로의 내신에서 100점을 맞기 위한 건데 다행히 틀린 부분이 듬성듬성 틀린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점검 중이니까 그걸 이제 일단은 좀 해결을 좀 할 거고요.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이게 실수보다는 제가 보기에 기초예요. 기초. 기초. 구문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도 사실 구문이 정작 쓰일 때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말이 안 되네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인데 여기서 형용사를 목적보호를 빠뜨린 건 오형식의 기본인데 그 부분인 거고. 문장 형식에서 틀린 거예요. 그 형식에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게 뭐 감점이 됐는지 감점 안 됐고 이쪽 부분은 연임결사예요. 차라리 이제 이게 우리가 방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선 해가지고 반전, 첨가, 유사 해가지고 앞뒤 분명 파악하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암기할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일단 내신 보여드리면은 항상 이 부분에다가 제가 굉장히 강조 표시를 해요. 내신할 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똑같죠. 계속 이 부분 영작 부분 또 이 부분. 근데 완전 다 감점을 다 줘버리네요. 그냥 아웃이라 그냥 없어요. 부분 점수가 없어서 그냥 점수가 그냥 다.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보다는 시험이 쉬운데 왜 자기가 100점을 못 받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 심화를 지금 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자기는 지금 어렵다, 자기 수준이 안 맞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신은 내신이어도 이제 그 수능을 보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저는 계속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고 아이는 자기 수준에 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저랑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고민이?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이 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 많이 밀리나요? 지금 그 학교는 그러면 기숙이에요. 기숙으로 갔기 때문에 네, 기숙사에서 그 인터넷 같은 건 사용할 수 있고. 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시간도 사실 뭐 넉넉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면 뭐 이렇게 미디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SNS나 이런 거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진 않고 본인이 어렵고 이제 힘드니까 자기는 못 따라가겠고 약간 이제 자기는 이 실력이 아니다. 이 심화 과정이 아니라 자기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고등 정규 심화를 보다 보면은 두 부분으로 갈려요. 네. 뭐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갈리죠. 첫 번째 부류 애들은 제 수업 자체가 에서 더 높은 걸 원해요. 네네. 걔들은 사실 좀 저한테 무리한 그 요구죠. 왜냐면 제가 철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닌데 네. 뭐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준비는 하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이라면은 뭐 그거는 준비할 차라리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깊이 양자역학의 이중설립. 그건 저도 그거는 교수님들도 힘들어요. 대학 교수님들도. 두 번째 부류는 이게 딱 맞는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 애들이 이제 근근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근히 따라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틀렸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세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마인드예요. 멘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영어를 하려니까 저희 책 지문들 보면은 하이데거 나오고 칸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 책을 막 들여다보고 볼펜을 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경우에 이제 학원에서 강제로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어머니 통제도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직접 앞에 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나오나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금요일 나와서 일요일 날 들어가고. 그러면 그 시간대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가 준 영상을 잘 활용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숙사에 있는 애들 보면은 대충 분위기만 휩쓸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다 할 거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밀려요. 대부분 다 밀리고 외대 국어 애들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 조금씩 다 밀려요. 걔들은 거의 뭐 피 터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하고라고 다 이제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문제에서 실수하는 부분,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이 정규반 어려워하는 부분이 같이 돼 있네요. 이게 정규반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자기한테 조금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인발부 한다고 하죠. 몰입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남자애들한테 안 껴요. 여자들은 그럼 큰일 나죠. 남자애들 안 끼거든요. 푹 안 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안 끼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부가 조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온다고 내가 분명히 말해도 그 부분에서 집중을 잘 안 하고 빨리 이 수업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1학년 11월 모의고사가 100점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내신을 계속 하는데, 지금도 이제 중간 끝나고 다시 또 내신 하는데 이런 준비 실수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가 아니라 지금 자기는 내신 공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신이 다 내신은 아니지만 모고 준비도 될 것 같긴 한데, 얘 스스로는 내신은 내신이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런 뭐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면서 여기 수업은 또 안 듣고 있고. 그렇죠. 이게 또 한 개만 딱딱 틀리니까
배점이 또 한 개씩만 틀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렇고 일단은 지금 자료를 좀 뽑아 보시는 거니까 이거는 얼추나도 하는 거 10번을 만약에 자기가 다른 시간 10시간을 더 했어도 아마 이 문제 자기가 틀렸을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네요. 따로 근금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네. 이거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기초에 대한 필요성을 아니면 정규반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이 문제는 틀릴 문제가 전혀 아닌 문제거든요. 여기 단어 하나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항상 조금 갭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시 틀려도 못 풀린다고? 아니 이거 알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되게 화를 냈어요. 자기가 엄청 울었거든요. 이거 아는 문제였는데 틀렸다고. 이거는 그랬던 것 같고 이거도 제가 보기에는 틀릴 문제는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 틀릴 문제가 있었다면은 하나도 괜찮고 여기서 뭘 틀리는 거지? 어핑 문제네. 단어 공부 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 손 놓은 것 같은데요? 네, 딱히 안 하죠. 딱 고2 올라가기 전에 특징. 이 1학년 때 이때 울었잖아요. 네. 이때 울던가요? 아니요. 만족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 다 못 봤거든요. 자기는 이거는 만족하네요. 이거는 울었고 이거는 만족했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봤는데 울었고? 아니 울진 않았는데 너무 아쉬워하고 이거는 자기가 진짜 뭐 10시간 했어도 더 이상 이거는 못 맞췄을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형식에 맞게 네가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뭔가 여기에 뭐 우리가 문장 형식이나 무슨 문법에 안 맞는 걸 네가 적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맞게 적었다고. 자, 이게 지금 이게 시험지 저희 학원 자료 이거를 좀 비교해보고 틀린 문제였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이 문제를 요게 이제 모든 것을 똑같은 거 who has not used 이 문제거든요. 여기서 여기 음령이 있잖아요. 음령이 된 부분만 암기하라고 해요. 통암기라는 게 여기 있는 걸 다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문장 변환되면 이런 문장 변환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문장까지 암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암기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는 이 부분만 보는 거죠. 과목적으로 목적어 근데 이때는 1학년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2학년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이 되면은 1학년 때 긴장감이 사라지고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1년이 되잖아요. 2학년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안전 불감증인 것처럼 불감하고 무뎌지는 거. 무뎌지다 보면 나중에는 고2 때 가서 시험이 80으로 떨어져도 괜찮고 또 92점 이래도 괜찮고 근데 고3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내신이 체감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내신 준비 자체가 기본 실력밖에 안 돼요. EBS 체감권이 대부분 EBS 체감권이고 어떤 학교는 뭐 책이 반권이고 어떤 학교는 이거 반이면 거의 이런 지문들이 한 200개가 지문이 시험이 올라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고3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무뎌지는 과정인 거고. 근데 거기들한테 항상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이렇게 정체돼 뭐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3이 되어가지고 3월달 되어서 성적 받아보면 그때부터는 정신없다고. 일단 요 문제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네요. 웬일이 이제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다시 100번을 공부해도 맞출 수 없다는 그 부분. 오전 마이너스 지금 이 부분이 내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요것만 외우라고 했던 거. 아, 얘가 그렇게 했어. 이 빙이 왜 이 앞으로 나오는 거 자꾸 그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고. 이게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가 여기가 의미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이제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비동사를 이제 빙으로 바꿔서 앞으로 나올 그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트레이닝 언제 들었죠? 틀린 트레이닝을 언제 들었죠? 바로바로 이어서 얘가 중3 바로 1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거든요. 중3에 1월달에 시작하면 그러면 바로 올라와서 그냥 바로 고등심화가는 케이스예요. 중3 때 그러면 그 트레이닝 끝나고 그 과정에서도 혹시 그 계속 좀 뭔가 그러니까 TR하고 BR은 되게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동생이 스텝을 계속 달리거든요. 자기가 스텝을 좀 원망을 들었다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열심히 들어요. 동생한테 가서 빙이 왜 나오는지 물어보면 동생이 누나 왜 그래 이럴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BPP 동명사 주어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점점 무너진 거예요. 영어가 기초는 잡아놨는데 이걸 써먹으려니 제가 보기엔 학교에 친구들이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모이면은 고만고만하게 되고 자기 위에 애들과 같이 싸우잖아요. 그럼 위에 애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수준이 올라가는데 기숙사가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죠. 이 문제는 다시 태어나도 또 다시 왜냐면 이거 제가 생각 못했으니까. 빙의 자체에 바이아스가 주어올 수 없어요. 이건 PP이기 때문에 BPP, 빙을 써야 되는 거고요. 요번에 91년도 1월 고용고사 보세요. 이 노란색이 의미가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 연결사예요. 문장 앞뒤로. 동생이 지금 스텝반을 듣고 있다면은 동생한테 너 방어선이 뭐니 물어보면 방어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우리끼리의 방어선이고 원래는 이제 문장과 문장 맥을 연결하는 연결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을 먹었어. 하지만 나는 짬뽕이 먹고 싶었어. 그때 이제 그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죠. 이게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 문제 보면 여기에 제가 요 문제 노란색이 2개 있죠. 노란색 2개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이거는 첨가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 짜장면을 먹었어. 게다가 나는 짬뽕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거. 얘는 이걸 맞췄는데 이거 틀렸어요. 제가 이거는 나올 거라고. 내신을 왜 혼자 했죠? 내신은 그냥 학교 앞에 있는 그냥 학원을 다 안 치더라고요. 왜 통암기를 시키던가요? 통암기를 시키던가요? 통암기를 하려고 하죠. 그냥 통암기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다른 과목도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니까 본인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통암기는 못해요. 네. 통암기를 저도 못해요. 어떻게 이걸 다른 거 하나도 저도 그러긴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좀 그 변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0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자기가 자꾸 틀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어려운 거 차라리 자기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너무
맞아요. 이건 너무 쉽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또 이 연결사를 맞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관식은 그러니까 이 주관식에 틀리는 거는 사실 내신이라는 거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벌써 그 학생이 제가 20년째 수업하니까 15년 전에 걔도 벌써 나이 정도 30, 3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기서 뭐 이화 외고라고 했어요. 서울 이화 외고의 전교권이었거든요. 여자인데 완전히 삐쩍말랐어요. 눈빛을 보면은 되게 눈빛이 날카로워요. 너는 뭘 가고 싶니? 서울대 못 들어가고 싶대요. 뭐 하고 싶어요? 검사를 하고 싶대요. 변호사가 아니고. 근데 걔가 처음 왔을 때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갖고 오신 게 1학년 모의고사부터 고3 모의고사까지 다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다 100점이에요. 영어 모의고사가. 근데 고3 때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이걸 왜 틀렸는지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틀린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한 문제를 틀린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틀려가지고 골고루가 아니고 한 문장을 쪼르륵 다 틀려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면 괜찮은데 전체가 다 100점이고 수백 문제가 100점이고 한 개를 틀렸다면 그 한 개를 틀린 이유는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쭉 보니까 공부 깊이에 살짝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95%를 해요. 근데 만약 이게 만약 분당권이나 제가 문제를 냈다면은 저는 빵좀 넣어놓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 문제를 되게 여유롭게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 공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연결사 보면 알아요. 연결사 보면은 그 연결사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저희가 그 연결사는 동그라미 치도록 수없이 문제를 많이 반복시켰고 영작 아까 틀린 영작 있잖아요. 영작도 애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계속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학교 근처 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통합기를 하라 했는데 통합기를 안 해서 틀렸다고 생각한다면은 통합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또 힘들죠. 근데 이게 나올 문제와 나오지 않을 문제는 정해져 있는데 나올 문제에만 작업을 암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고등정규반이 어렵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건 제가 학생이랑 얘기해야 돼요. 네. 일단은 동생한테 스텝반 열심히 들어라 하고 한다면은 자기가 스텝반 중3 때 스텝반 열심히 듣지 않았던 거에 대한 후회는 있잖아요. 후회는 있다면은 지금 1학년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그 후회를 고2 때 동생한테 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면서 고3 때도 보이든 열심히 들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것보다는 발을 담궈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약간 친구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고만한 이 내신 시험지로 본다면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학교 자료도 제가 뭔지 모르니까 학교 자료도 좀 어려운 걸로.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저희 자료가 어려운 건 당연히 알아요. 항상 고상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 또 서울대 세운고 애들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론들, 철학적인 이론들을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100% 그걸 암기해라 이게 아니고 이 정도의 지문이 나한테 익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기서는 설렁설렁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도 괜찮은데 나는 왜 여기서 왜 어려운 거 공부하냐고 이제 이렇게 억울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억울하면은 하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왜 억울하면서까지 학원에 다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말해도 또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금 11월 6월은 100점이었지만 11월 100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마치 중세 암흑기 청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받지는 않았거든요. 전쟁만 있었고 사령만 있었고 바람만 있었고 이제 고2라는 중세 암흑기로 지금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나타난 게 르네상스였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르네상스 사건이 생겨서 다시 부활하자 이렇게 된 건데 중세 암흑기로 가는 상황인데 중세 암흑기를 이 마인드로 견뎌서는 힘들어요. 저는 지금도 자료를 만들고 이제 백그라운드 1권에 공감이 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 2권에 공감이 없어서 제가 공감이라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이 좋지만 않다. 또 공감이 게임 이론과 관련돼 있다. 이런 건 비문학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료를 찾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꾸 이제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애들은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어떤 애들은 백그라운드 그 원장님 올려요. 라플라스의 악마 좀 빨리 해주세요. 근데 라플라스의 악마고 뭐고 이건 지금 정신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걸 오픈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학생이 저를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서 걔한테 그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종교가. 네. 그러면은 딱 좋아요. 그러면 학생도 근데 신앙이 부정하죠. 있나요? 부정하죠. 신은 어릴 때 다니긴 했는데 지금 신의 존재를 부정하나요? 네. 근데 또 시험 전에 또 친구랑 기도해요. 불안하니까. 그건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적인 기도인데 네, 맞아요. 어머니는 아이가 신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저희도 주말에 갈 때 아이가 이제 사실은 제가 학원 생활을 하면서 학원 보면서 교회를 안 보는다 막 약간 이런 약간 죄책감이 저희도 들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대신 뭐 또 대학교 가서 또 열심히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저는 분당원교회거든요. 분당원교회에서 제가 졸업한 애들 중에서 이제 알고 있는 애들이 한 4명 정도 물론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의대, 서울대성형학과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음대도 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걔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졸업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저랑 신은 맞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학생을 동기 유발시킨다면은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그냥 열심히 해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학생과 신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 뒤에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명은 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다니니까요. 소명이 너한테 있는데 그 소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너 준비하라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고. 이 소명이 주어질 때까지 너 자신을 준비한 뒤에 소명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엄청 슬퍼할 거라고. 근데 조금 동기를 다르게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그냥 그러면 좀 쉽게 공부해라 아니면은 이걸 공부해라 이게 통하는 나이는 아니에요. 얘한테 사고적인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놔야 돼요.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이 정신 이렇게 했다가는 점점 밀려서 나중에는 덤덤하게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처하고는 달라도 괜찮고요. 다 괜찮은데 반면에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외곽을 해야 돼요. 그럼 학원 어떻게 가죠? 학원이 금요일에 오고 아니면 이제 일요일날 오면 되나요? 미디어만 잘 이용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저희 인강이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이 범위는 솔직히 4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반복 암기 하는지 상관없는데 근데 시간을 학원에서 와가지고 막 할 필요까지 없고 학원에서는 이제 공부한 걸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뭐랄까 지금은 이 사고 자체를 조금 전환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떨어뜨릴 만큼 좀 내가 잘
좀 틀릴 것 같아. 그러한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기초도 있는 애고 충분히 공부했었고 동생한테 말할 정도면은 중요성도 다 알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공부를 일단 이그나이트 성향으로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꺼져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걸 일단 붙여야 돼요. 붙여내야 돼. 붙이면 타오르거든요.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확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그 좋은 대학교를 간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뜻 의외의 이야기가 나와요.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말하는 게 왜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납득하는데 걸렸다고 해요. 납득하는데 너무 많이 걸렸어요. 서울대 의대들도 그래요. 고1 동안에는 납득하는 데 시간 걸려요. 납득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들은 미친 듯이 해요. 그 소명 준비를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요. 얘는 지금 그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납득한 뒤에는 주변의 친구들하고 나를 비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를 위해 공부하지 않고 나와 타인을 위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안에 해야 할 일이 처음부터 주어졌으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사소한 데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얘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얘는 들으면 만나서 만나서 마치 교주처럼 아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넌 뭐가 항상 부족하다. 왜 그러니까 진짜 좀 독한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너는 항상 마음이 좀 너무 좀 그렇게 떠있다. 이 5% 부족한 거랑 아니면 정규반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 정규반 어렵잖아요. 그럼 고2 때 되면은 이제 슬슬 손 놓게 되거든요. 고3 때 되면 터져요. 그때 되면 이제 공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그거 수능도 총량자가 있어요. 총량자라는 게 보내주시는 예. 너무 둔감해가지고 공부를 딱 특히 영어 그래요. 국어는 총량자가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수학도 수학은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이제 얼마나 내가 영어를 많이 우수시켰네 이건데 총량제가 100이 있으면 70은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게 한 50도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50도 고3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부 다 사탄 과탄 때문에 난리가 나요. 또 뭐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 솔직히 1년 내내 써야 돼요. 다듬고 또 보내주고 다듬고 또 보내주고 다듬고 보내주면 학교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학원에서 그렇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다못해 애들이 자소서를 저한테 보내요.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70을 해놓고 30 정도. 어떤 애들은 80을 해놓고 20을 하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이 5%가 부족한 거는 누가 가르치고 다그치고 잔소리로 되는 건 아닌 거고 완전히 이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어려워도 나는 뒤지게 따라가겠다. 공부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없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항상은 저를 만나는 어머니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다 저희들이 다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숙제가 안 돼서 숙제가 안 됐으니까 지금 계속 못하는 것 같은데 숙제 해와야죠. 그렇죠. 밀려있는 걸 다 해야 되니까 지금 밀려있는 거를 다 해야 되죠? 아니요. 밀려있는 거는 밀려있는 건 일단은 그렇죠. 얼마나 밀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많이 밀려있나 봐요. 일단 다 놔두고 이번 주 거만. 이번 주 거만. 제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요. 이번 주는 오늘 영상이 이미 올라간 게 있고 지금 제가 촬영 중이거든요. 촬영 요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어떤 영상은 이미 올라간 영상은
다행히 이 사람은 조금만 겹치는 게 있지만 겹치는 끝하고 같이 구덩이에서 겹치면 이게 공감이 되는 거고 기쁨도 마찬가지. 이 사람과 함께 요거는 도움 영상이고 실제 영상은 따로 이제 인강으로 들어가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도움 영상 숙제만 하고 좀 이번엔 좀 제가 대충 숙제를 해도 넘어가 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을 들으면서 할 거고 답을 체크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고 하면은 이 정도는 계속 고3거거든요. 그러면 고1 거는 그냥 시간이 남고 자요, 애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조금 떠 있거나 갭이 생기는다면은 자꾸 실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애들한테 자꾸 필기를 잘하라고. 애들이 너무 손으로 엉망으로 하니까 정신도 엉망이 되니까 그러고 고3 때는 필기를 안 하고 쑥쑥 문제만 풀지만 그 전까지는 자꾸 논리를 따지면서 하라고. 이게 양자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제가 손으로 써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애들은 많은 재미를 느껴요. 패드도 사려고 하고 막 패드는 있나요? 학생 많아요. 그러면은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네, 오면은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거 토요일날 2시에 수업은 되나요? 원래 수업이 2시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10시부터 저녁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사이 6시 사이 아무 때나 4시간만 월, 화, 수, 목, 금도 6시부터 아무 때나 이제 동강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계속 상담을 돌아갈 거고 아무 때나 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토요일에 오늘 원장님 만나시죠? 네네네. 원장님 꼭 만나라고 네. 얘기해놓을게요. 감사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학생.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저는 얘한테 사실은 전술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얘가 의사 좀 싫어해서 동생한테는 많이 하는데 얘는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 드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제 큰애랑 큰애 중3 때 유럽을 둘이 갔었거든요. 갔다 오고 제가 사고를 바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훈육 방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얘는 다그쳐서는 안 된다. 둘째, 셋째는 야단쳐도 그냥 웃어 넘기지만 얘는 제 수업을 한번 듣고 나가지고 얘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저는 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제 애는 제 수업을 듣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얘가 저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도 살짝 무서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딸이신가요? 아들. 아들인데도 그러세요? 얘가 누나고 이제 남동생이고 남자애는 이렇게 그러고 맞아요. 이러고 그래서요? 그게 완전히 예상 스타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자애들한테도 수업 시간 때 제가 다그치지 않는 게 상처를 받을 거예요. 남자들은 툭 치면 되는데 근데 남자들 중에서 여성성이 있는 애들은 상처를 받아요. 많이 조금은 이제 그게 되게 유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야단치 때문에 야단치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